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게 뭐지? 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엄마, 아버지, 꼬마 아들인지 꼬마 딸인지 일단 아이,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이렇게 넷이 살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랑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슉슉슉, 할머니가 예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던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못 드시는데 저 철없는 것이 저러니 저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애를 없애자. 되게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지 말로, 그쵸? 그러니까. 밥상을 따로 차려. 그러니까. 따로 차려주면 되지. 가난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인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원문에 그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으나 부모는 한 분밖에 없소. 그러니 우리 이 아이를 가져다 버립시다. 땅에 갖다 묻읍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좋아요. 이 부인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애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묻으려고 땅을 막 파요. 이렇게 큰 애기를, 이거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진짜. 이 그림에서 가장 슬픈 게 어느 것인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뭐가 슬프세요? 아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그래,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는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자기 죽이러 왔는데 이 애는 엄마가 뭐 하지? 아빠는 뭐 하지? 재밌는 놀이 하나,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바라봅니다. 이야기 속에 아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의 성별, 이름 안 나와요.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다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가치를 둔 거예요. 심지어 성별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이라고만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로 이것들은 늘 언제든지 쉽게 처치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그것에서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가서 땅을 막 팝니다. 그래서 막 파서 묻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땅 속에서 뭐가 나면 종이 나와. 이게 뭐야? 그래서 종을 땡 울렸더니 종소리가 울려서 서울까지 막 들린 거예요. 서울에 계신 임금님이 뜩 듣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쭉 가서 알아왔어요. 딱 와서 설명합니다. 임금님에게 이러 해가지고 이러 땅을 파고 이러더니 이 땅이 이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님이? 이런 고연이라고 하지 않고 효자로고, 그 얘기를 듣고 효자로고 하고서 크게 포상을 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처럼 주변신선어나 선녀와 나문꾼처럼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유사 효선편에 들어있는 손순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손순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손순이 아이를 묻었다. 손순매화라는 곳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죽이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실 일인데, 아이란 늘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늘 그랬어요. 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말로는 우리 어머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효도인 척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효라는 것을 핑계댄 거예요. 어머니 같으시겠으면 자기 자신도 몸이 절신할 정도로, 몸이 아주 그냥 차릴 정도로 무척이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고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약한 그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사라지게 했던 거죠.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옷이 찢어지게. 옷이 해져서. 달달해져서. 아무도 못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거 실제 들으면서 아 진짜요? 컸거든요. 신체 부위 중에 한 곳. 맞습니다. 아니 우리 근데 저 오늘 왜 이렇게 정답률이? 정답률이 높은데 나 왜 이래 진짜. 고전문학에 가까우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줄여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찢어져요? 가난한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자, 뭐 먹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촉은 목피라는 말처럼 정말 나무 껍질을 먹는데 겉에 껍질이 아니라 겉을 뜯어내고 속에 있는 좀 연한 거를 찢어내서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막 푹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섬유질이 나오잖아. 그걸 푹 끓여서 그거를 먹고요. 때로는 송기떡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약간의 녹말 밀가루 넣어서 막 얼큰하면 이런 거를 먹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든든해요. 섬유질이 이게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뱃속이 든든합니다. 딱 든든하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대로 나오는데 잘 나오면 되지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찢어져서 피가 섞여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절신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순을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건 해결하지 않고 어떤 게 아니라 제일 약자인 아이를 죽이면서 더더욱 그것을 효성으로서 포장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백성들이 가난하면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왕이 효자인데? 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하는 허위가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손순매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양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 그거 알잖아요. 쥐들이 막 나와서 음식을 먹어대니까 이 하멜른 씨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 그랬더니 피리 부는 사람이 지나가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약속하죠. 그래서 피리를 막 보니까 쥐들이 쏙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강에 가서 첨벙 쥐들이 다 죽었죠. 자,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갔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와서 피리를 막 불었더니 아이들이 쭈루리 하나 둘 따라서 쭉 가서 하멜른에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쥐는 여기서 뭘까요? 또 나왔네, 쥐가. 바로 아이가 쥐예요. 쥐처럼 그냥 계속해서 먹어대고 하는 거죠. 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면 곡식도 잡아먹고 내일 심어야 될 씨앗도 잡아먹고 다 먹어대서 괴롭고 막 해서 뭐 빵도 집어먹고 많이 쥐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는데 자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대책 없이 꾸물꾸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에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버리는 이야기죠.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숲에다 갖다 버리는데요. 이 숲에 버린다 할 때 이 숲을 우리 동네,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숲 이렇게 쾌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독일의 숲은 슈바르츠왈트라고 하는데 검은 숲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빽빽하고 울창해서 영화에 가끔 보면 뭐 늑대인간 나올 것 같은, 한 번 들어가면 길을 100%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아이를 죽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런 일은 늘 비일비재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입을 덜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가장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친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부모가 잔인해질 수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이 잘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이 살 닿는 거, 만지는 거, 안아주는 거,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특정한 아이 같은 경우 안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애착이 없어지는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애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전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평범한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훌륭한 거야. 겨드랑이에 날개가 날라와서 하늘을 훅 날아다니는 거야. 이건 왕이 될 쌍인 거예요. 초인적인 사람이 낳고 힘이 엄청 세서 뭐 무거운 걸 붕붕 들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느 날 일 갔다 왔더니 애가 벽에 붙어 있고 스파이더맨처럼. 그래서 와 이게 뭔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이 나서 저 마을에 아기 장수가 났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나라를 뒤집을 거다라는 거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기 장수가 역적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와서 죽이기 전에 부모들이 이 아이를 죽여요. 아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거죠. 돌로? 절구 있죠? 절구로 그래. 디딜방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돼. 이 그림 속에 정말 슬픈 게 하나 있어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반항을 안 하네. 맞아.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아이는요 힘도 세고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가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을 택해요. 사실 아기 장수 이야기에서의 최고의 비극은 바로 아이가 그것을 알고도 택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는 몸만 아이지 사실은 이미 자기 주체성을 가진 어른처럼 모든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서 그 부모들의 행동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이 부모는 갑자기 생겨난 횡액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정말 저런 애가 그냥 나왔는데 결국 부모는 이 자식을 그런 식으로 없애고 포기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아무도 안 계셔요. 야, 선녀가 나무꾼. 그것조차도 선녀가 막 내려서 목욕을 해요. 결혼을 못한 나무꾼이 막 가서 선녀 날개옷을 막 이렇게 훔치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별로다. 나 훔쳐보고, 그래. 훔쳐오고. 맞아요. 그 선녀들 옷을 쫙 훔치니까 다른 선녀들은 다 승천을 하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무꾼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미리 이런 얘기를 가르쳤던 노루 또는 사슴 때로는 산신령인데 가르쳐주죠. 애를 둘 날 때까지 선녀의 날개옷을 주면 안 된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싫었어요. 어느 부분이요? 나무꾼은요 네. 안 씻어요. 근데 맞네. 선녀는 내려와서 목욕을 했잖아요. 나무꾼은 더럽거든요. 나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싫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를 때도 어머 어떻게 같이 자? 얘 너무 더럽다. 아무튼 어릴 때니까 몰라서 어머 너무 더러웠다. 그래서 너무 싫었고 그 순간 너무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가 했죠. 선녀는 나무꾼을 좋아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고대에 많은 결혼 풍습 중에 약탈혼 풍습이었어요. 여성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선녀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 거였어요. 좋아했을 가능성이 없어. 옛날 얘기 속에선 여성들이 주로 약자였어요. 늘 여성들은 사무라되고 그 사무라된 여성을 데려다가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이익을 채울 것인가라고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동화책을 유치원에서도 잘 안 읽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